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서 구궁 생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낙서 구궁 생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11일언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11일언의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간단한 해석까지 하고 각서를 갖다가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1일언의 후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각설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낙서 구궁 생성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언 마지막 구절의 첫 구절이 계지태간 수지이칠 서남호이였습니다. 그래서 태간이 수로는 이칠이라는 거죠. 태는 택계를 보고 말하고 간은 간계를 보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도표를 보고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의 택계와 간계가 수로는 2와 7이다. 그래서 서남이 자리를 갖다가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선 가운데 위에 있는 복희팔캐도를 보시겠습니다. 복희팔캐도, 선천의 복희팔캐도는 더 정확하게 선천의 선천의 복희팔캐도는 이태와 칠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택계와 간계가 수로는 2와 7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와 7로 되어 있는데 그 2와 7의 어떤 교역을 말한다면 금화교역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구절에서 계지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택계와 간계를 보고 말하고 수로는 2와 7을 말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도표를 보시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서남호이다. 서남이 자리를 갖다가 바꾼다. 서남이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낙서로 옮겨져 왔죠. 낙서로 옮겨져 와가지고 이는 서쪽으로 가고 사는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서남이 자리를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지태간 수지이칠 서남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뜻을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를 보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가지고 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태와 칠간이 서쪽과 남쪽으로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에 계지진소는 수지 15요. 진계와 손계는 수로는 10과 5다. 10과 5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천의 복희팔캐도에서는 손계와 진계, 더구나 복희팔캐도는 1수에서 8수까지로만 전개가 되어 있지 9수와 10수가 없습니다. 9수와 10수가 없기 때문에 오손을 갖다가 오손의 자리에 10수를 대신해 가지고 사진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우레요, 소는 바람이죠. 그리고 우주 육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역 설계편 제10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는 장남이고 소는 장녀입니다. 왜 오손에 사질례가 마주보게 됐느냐? 진이 장남이기 때문에 마주보게 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금공 부모가 처음에 남자를 낳았는데 진을 장남이라고 이루고 손을 장녀라고 이루고 그 내용이 주역 설계편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남과 장녀가 마주보고 또 지는 우레요 소는 풍이라 내풍이 후천에 가서는 근곤 부모를 대신하는 용정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과 마주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지진손 그래서 진께와 손께는 수지 15라 수로는 10과 5자리다. 이래서 10이 없기 때문에 사질내가 자 10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손과 마주보게 되었고 이것이 정력팔캐도에 와가지고 오곤지와 땅은 남쪽에 있고 하늘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와 10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근곤이 마주보게 되어 있죠. 이 근곤이 바로 근곤 부모입니다. 이 근곤 부모가 정력팔캐도에 자 그 식근천 바로 옆에 육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곤지 바로 옆에 일손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남과 장녀가 후천에 가서는 대리용정을 하게 된다. 현재는 선천이라 근곤이 자 승리를 하고 있는데 후천에 가면 자 내풍이 용정을 하게 된다. 그 내풍 용정이라는 말도 자 정력 8캐도에서 8캐의 작용으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과 두 번째 줄에 계지진손에 대한 얘기와 또 첫 번째 구절에 계지태간 수지이칠 서남호의에 대한 얘기가 이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도상의 도표로서 충분히 설명이 또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오행지종입니다. 자, 이 오행지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자를 썼기 때문에 오행의 마루가 된다는 얘기는 오행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화토금수 오행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내풍이 15인 중앙토입니다. 자, 하도낙서로 본다면은 자, 10과 5가 중앙토가 되겠죠. 자, 내풍이 자, 15인 중앙토로서 오행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5가 오행의 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목화토금수 오행의 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잠시 하도의 도상을 갖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도의 도상을 보시면 자, 16수고 38목입니다. 그리고 자, 27화가 되고 4구금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하도의 사상수죠. 하도의 중심수가 바로 50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무오라고 하죠. 무오 기십입니다. 자, 그래서 무오는 선천을 의미하고 기십은 후천을 의미하는데 오행으로 따지면 이 가운데 자리가 토의 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자리가. 그래서 5와 10이 목화 금수의 종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오행의 근본이고 오행지종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행지종이다. 이 중앙토의 자리다. 여기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육종지장입니다. 이 육종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조금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주역 설계편 제10장의 우주 육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곤감리 진송간태 8개 개가 근곤은 자
하늘과 땅으로서 근본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양께 3개, 자, 음께 3개로 자녀를, 육자녀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육종지장이라, 육종지장은 주역의 근본 육자녀를 보고 말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입니다. 그래서 육종의 장은 바로 진손이다. 장남장녀다. 이 장남장녀를 육종지종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토가 오행의 갖다가 종이 되고, 토는 오행의 종이 되고, 진손은 육종의 어른이 된다. 어른장자지 않습니까? 육종지장이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구절도 이해가 갔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력의 용어로 중의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의정력이라는 말은 바로 육종지장은 진손이고 15의 중앙 좌우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진손은 15근본의 대행이니 이것을 중의정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은 근본 부모가 다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선천은 근본 부모가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부모가 다스리는데 정력 밝혀둡니다. 근본 부모 옆에 일손이 있었습니다. 장녀죠. 그리고 자, 근 옆에 우레가 있었습니다. 장남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진손, 이 진손이 후천에 가가지고 자, 부모의 역할을 갖다가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리용정입니다. 대리용정. 그래서 이 다스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진손에게 있는 거죠. 부모가 다스립니다. 육자녀의 어른인 진손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무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정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 진손이 후천에 가가지고 10과 5를 갖다가 대신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 대리용정이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의정력이라는 겁니다. 정력에서 말하는 중의정력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정력 8쾌도에 있는 근본을 대신해서 진손이 대리용정을 하는 걸 중의정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지 못했던 15일언의 마지막 구절의 각선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는 공부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낙서구궁 생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낙서라고 하는 것은 구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에서 9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낙서는 여기 있는 하도와는 위상이 다르죠. 금화교역이 되기 이전입니다. 금화교역이 되기 이전이라, 그래서 금화교역이 되기 이전이라서 27과 49가 자리를 바꿈으로써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었는데, 낙서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가 자, 사구금입니다. 여기가 이칠화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상생질서가 삼극질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중앙 5입니다. 중심수가 5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가 배열되게 됩니다. 물론 수가 두 줄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낙서는 한 줄로 깔려 있고 하도는 두 줄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이 낙서의 그 도상을 갖다가 삼원수 평면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은, 삼원수 평면으로 드러내면은 중앙수는 똑같습니다. 중앙수는 똑같고 여기가 이제 16수가 되죠. 오행의 그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27화가 됩니다. 27화가 되게 되고 4구금이 되겠죠. 4구금이 되고 38목이 됩니다. 그래서 자, 16수가 되고 27화가 되고 4구금이가 되고 그러고 38목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더해도 15가 됩니다. 이쪽도 15가 되고 여기도 15가 되고 여기도 15가 되어서 사방이 전부 15입니다. 사방이 15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4로 이렇게 하면 60이 나와서 나중에 간지도수라고 합니다만 60갑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상과 평면의 수를 갖다가 미리 말씀드리고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서구궁 생성수 첫 구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낙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선천을 의미합니다. 선천을 의미하는데 선천에서는 하늘이 낳고 땅은 이룬다고 합니다. 선천에서는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룬다고 하는데 주역개사 상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개사 상편에서 자, 건지대시요 곤작성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역에서 주역을 선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역은 후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개사상편제 1장에서 하늘은 주관할 지자입니다. 물론 알지자인데 여기서는 주관할 지자입니다. 큰대자 시작할 시자라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는 게 하늘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갖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할 작자입니다. 담당을 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땅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가 현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만들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갖다가 만든다. 제지성형한다. 모양 형자지 않습니까?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그 말이나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는 말이나 선천에서는 이 선천은 선천에서는 하늘은 이루는 거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은 시작을 하고 생을 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 이룬다. 그래서 선천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을 의미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의 시대로 가면 후천의 시대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으로 가고 선천에서는 하늘은 생하고 땅은 이룬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었고 선천은 하늘이 생하고 땅은 성한다. 낙서 구궁 생성수라고 하는 것은 낙서가 구궁을 생성한다는 말의 생성이라는 말은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역개사 상편에 건지대시요 곤작성물이라, 그래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고 땅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한다는 이 말이 바로 자 생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역에서 주역은 자 선천이고 정역은 후천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역의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낙서 구궁 생성수의 그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일생 임수하고 자 지일성 자순이라. 그래서 하늘천의 얘기를 하는 것은 날생자가 붙어 있고 땅에 대한 얘기는 이룰성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각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생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천삼생 간목하고 지삼성 임목인이라 천칠생 병화하고 지칠성 자 오한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다가 생성의 원리에다가 여기에 오행을 갖다가 결부시키고 또 천간지지를 결부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서 구궁 생성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생 임수하고 자 하늘의 일은 임수를 갖다가 생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늘의 일은 임수를 갖다가 생하게 된다. 잠시 보시면 자 선천은 천지의 생성 원리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기 때문에 자 하늘의 수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물론 지지에서도 일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중에 자가 일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곧바로 제가 도표로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일육수 임수입니다. 임일 계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임일 계륙인데 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육수 중에 일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천일생 임수하고 지일성 자순이라. 자 땅에서는 자에서 이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고 자 천삼생 간목하고 38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은 자 하늘의 삼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갖다가 생한다는 거죠. 38목 중에 간목을 갖다가 생하고 지삼은 성임목하고 지의 삼은 임목을 이루니라. 그래서 천간에서 수가 결부된 거와 지지에서 결부된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천칠생 병화하고 하늘의 칠은 병화를 생하고 지칠성 오화니라. 자 땅의 칠은 오화를 이룬다, 오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의 낙서 구궁으로 생성이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구절의 각서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낙서 구궁 생성수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낙서 구궁수에서 생성을 한다. 1에서 9 사이에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구궁수라는 거죠. 그러고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낙서는 선천용수가 13579 양수입니다. 선천은 양을 쓰고 후천은 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서는 선천이기 때문에 선천에서 쓰는 수라고 하는 것은 13579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도는 천간을 갖다가 생하고 낙서는 12지지를 갖다가 성했기 때문에 천생지성이다.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룬다는 원리다. 하늘은 낳고 땅을 이룬다는 원리가 아까 주역의 계사상편을 근거로 해서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는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사상편에서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한다. 자, 제천성상코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이룬다는 땅과 하늘은 생과 성으로서의 역할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력에서는 천생지성이다.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낙서구궁 생성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생하고 땅은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일생 임수하고 지일성 자순이라. 그래서 천일생 임수하면 지일성 자수하는 천지합덕을 통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에서는 지역과 정역에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없으면 만물이 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땅만 있고 하늘이 있으면 만물이 합덕이 안 되니까 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덕을 이루어야 만물이 생하게 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생성원리의 어떤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생성원리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갖다가 잠시 보시면 제일 위에는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월수를 붙여놨습니다. 세 번째는 음양으로 음과 양으로 구분했고, 네 번째는 오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천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삼을팔이다. 그래서 갑목이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각과 오행의 목을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지지에서의 3이라는 건 인이죠. 지지의 세 번째가 인이기 때문에 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한 천일생 임수하고 지일성 자수한다. 그래서 자는 1이지 않습니까? 지지에서 자가 1입니다. 1은 수를 의미합니다. 천간에서도 1은 물을 의미하고 바로 임생수다. 그 임생수라는 것이 천간의 임을 보고 말하고 오행으로는 수를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이 간단한 내용들이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뚜렷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정력과 산책의 교재 안에도 도표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내시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상생갑목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갑목을 생한다는 얘기죠.
간목을 갖다가 생한다는 얘기인데, 이 도표로 다시 보면 하늘은 천간을 의미합니다. 천간을 의미하게 되고 간목을 목을 갖다가 생하는데 수로는 3이죠. 그래서 삼목을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38목입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38이 다 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 3은 양수고 8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음은 후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3은 선천과 관련이 있고 하늘과 관련이 있고 땅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갑을병정으로 따지면 3은 갑이고 8은 을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38목을 양으로만 이렇게 따지면은 자, 그 갑하고 삼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에 속하는 얘기들입니다. 양에 속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삼생 갑목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은 자, 천간으로 따지면 갑이요,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고 역수로 따지면 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하면 이루는 건 하늘 땅이 이룬다는 얘기죠. 그것이 천지합덕에 따른 만물 생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하고 하도낙서의 도상을 잘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셔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자,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천삼생 갑목은 지삼성 임목하고, 자, 여기도 표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목은 지지로는 인입니다. 지지로는 인이고 숫자로 3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임목입니다. 임목을 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식을 갖다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천칠생 병화하고 지칠성 오화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자, 하늘은 생하고 땅은 성한다.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룬다. 천지 하늘이 생하고 땅이 이루는 자, 천생 지성의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똑같고 거기에다가 오행과 천간과 지지를 결부시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칠생 병하는 하도의 생성수인 병정이치라의 원리고, 지칠성 오화는 지일자수에서 제7번째가 오화이므로 자, 천칠변화의 기를 받아서 오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어떤 변화는 하늘의 기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하늘은 땅의 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땅만 하늘의 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땅의 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은 자, 저희들이 자, 양체 음용이다, 음용양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양체 음용이라는 것은 양이 체가 되고 음이 용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체 양용입니다. 그래서 음이 근본이 되고 양은 쓰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적으로 결부를 시켰을 때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과 땅을 동격으로 본 겁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
모순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원래 원리적인 것은 자 하늘과 땅은 동격이고 남과 여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맹자에서도 자 동격임을 갖다가 진심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좌우관계라고. 자, 그래서 천칠변화의 길을 받아서 오화를 이룬다. 이래서 생성원리에 대한 것을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여기 있는 하도와 낙서와 자, 여기 있는 하도는, 낙서는 바로 선천을 의미하고 하도는 후천을 의미하며, 물론 정력의 관점입니다. 주역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낙서는 자, 양을 쓰고 하도는 십이 있기 때문에 음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생성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이래서 낙서는 이 도상에서 보다시피 1에서 9까지고 하도는 1에서 10까지라 1에서 9까지이기 때문에 자 낙서구궁생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낙서구궁생성수고, 역시 이 도표로 가지고 자 정리를 갖다가 하시면 자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장은 아니지만 몇 달락마다 도표가 삽입을 시켜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자 지지 바깥에 있는 지지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지지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결부시켰고, 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하는 천간을 갖다가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라는 사방도 결부를 시켰습니다. 사방과 중앙 토를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단지 빠진 게 있다면 역수가 빠져 있습니다. 38목, 27하, 4구금, 16수, 50토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를 연산하신다면 이 도표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 지금 저희들이 낙서구궁생성수의 그 구절을 이 표로 가지고도 확인도 할 수 있고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표로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자 이해를 갖다가 돕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11일원의 후반부 각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하고 자 낙서 자 구궁생성수로 들어가 가지고 낙서의 수는 1에서 9고 낙서는 선천을 의미하며 선천은 하늘은 생하고 땅은 이룬다는 천생지성의 원리, 더 간단하게 만물생성의 원리, 선천에 있어서의 만물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공부를 갖다가 못했던 자 낙서구궁생성수의 후반부를 공부하고 또 자 3호 착종 삼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